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11시쯤인 것 같다. 한겨울인지라 저녁 11시만 돼도 외곽의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도 적고 차도 적은 편인데 그날은 내가 멀리 지방에서 볼일을 보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고속도로를 지나 국도를 타고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가로등 불빛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내 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조심스레 손을 흔드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있었다. 난 뭔 일이라도 있나 싶어 그 아줌마 쪽으로 다가가 차를 세웠고 차창문을 내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이렇게 추운 겨울 한파 강추위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서 발을 동동 구르며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달달달 떨리는 얼어붙은 입술로 차 좀 태워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빨리 차에 태워야겠다 생각하여 난 그러시라고 했고 문을 열어줬다. 드디어 엄동설 안에 바깥에서 떨고 있던 그 아줌마가 내 차에 올랐는데 아줌마는 차에 오르자마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아줌마 같진 않고 곱상하고 참하게 생겼는데 대체 뭔 일이기에 이 야심한 시간에 혼자 어두운 도로에서 차를 세우며 손을 흔들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가 처음에는 말을 좀 꺼리는가 싶더니 이내 나에게 솔직하게 말을 한다. 사실 애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싸웠다는 거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언성이 점점 높아진 가운데 애인이라는 남자가 도로에 차를 세웠고 급기야 이 아줌마를 내쫓다시피 했다고 하길래 난 듣던 도중 그 사람 너무했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사실 사람은 좋은데 집착이 심하고 의처증 같은 증세가 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바람핀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다. 자긴 그냥 고향 오라버니를 오랜만에 만나서 담소 좀 나눈 건데 그 모습을 또 어떻게 봤는지 자기에게 화를 엄청 내며 차에 벗어둔 오리털 파카도 못 챙겨 나올 정도로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이 추운 도로에 이 아줌마를 버리고 갔다는 거다. 그래서 난 대체 거기서 얼마 동안이나 있었냐고 물으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안 다니냐며 한 30분은 좋게 그곳에서 벌벌 떤 것 같다고 말하는데 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니까 그나저나 혼자 그 어두운 도로에서 벌벌 떨고 있으려니까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너무나 무서웠다며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차를 얻어 탈 수 있어 다행이라 그런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이 아줌마를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줘야 할 것 같은 사명감까지 든 기분이다. 그래서 난 피곤함도 잊은 채 댁이 어디시냐며 댁까지 태워다 드린다고 하니까 집은 포천이라면서 그런데 집은 가기 싫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집에 가면 자길 버리고 간 애인이 있을 텐데 들어가기 싫다고 하길래 그 말에 난 나도 모르게 그럼 결혼은 안 하시고 애인과 사시는 거냐고 거침없이 물어보니 이 예쁘장한 아줌마는 그렇다면서 한 번에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만난 남자가 바로 그 남자인데 결혼까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다. 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그쪽을 버리고 갈 정도로 성격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오지랖 넓게 또 물어보니 그때 아줌마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로록 떨어지는 거다. 난 내가 너무 실례했다 싶어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휴지를 전해주며 괜찮으시냐고 말하면서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니라며 사실이라면서 자기도 헤어지고 싶지만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안쓰럽던지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중년의 나지만서도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아줌마가 안쓰럽게 다가와서 지켜주고 싶은지 그 이유는 아마 예쁘장하니 마음에 들어서도 그렇고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런 것 같았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던 이 아줌마가 잠시 울음을 그치며 갑자기 난데없이 배가 고프다는 거다. 24시간 하는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에 밥을 말아 먹고 싶다는 말에 난 그러자며 해장국집으로 차를 돌렸고 어느덧 해장국집에 도착하여 우리는 해장국 2개를 시켰다. 더 밝은 곳에서 이렇게 이 아줌마와 마주하며 앉으니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그런데 이 아줌마 정말이지 내 마누라보다 훨씬 예쁘다.
이런 아줌마가 남편 없이 애인과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왠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던 도중 어느덧 해장국이 테이블에 놓여졌고 난 수저를 꺼내어 이 아줌마에게 전해줬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뜨거운 해장국에 밥을 말아 호로록 어찌나 잘 먹던지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것 같았다. 어느덧 해장국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시간을 보니 새벽 1시였다. 아줌마는 나에게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묻길래 난 그렇다며 사실 나도 지방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그러냐며 그럼 자기도 이쯤에서 알아서 가겠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에 난 아니라며 차에 다시 타시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태워다 주신 것도 고맙고 지갑까지 놓고 내린 자기에게 해장국까지 사주셨는데 더 이상 신세를 지면 되겠냐고 하길래 난 나도 모르게 아니라며 차에서 좀 더 같이 있어줄 수 있다고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나를 놀란 눈으로 잠시 쳐다보며 정말이시냐고 하길래 난 그렇다며 어차피 이 시간에 들어가도 잠도 안 오고 할 것도 없다며 그러지 말고 차로 가셔서 따뜻한 캔커피나 한 잔씩 하자고 하니까 아줌마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다시 내 차에 오르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공회전을 하며 차 안에 머물게 되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그때였다. 아줌마가 갑자기 또 눈물을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자기 애인이 그쪽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며 정말이지 이혼하고 나서 더 나은 사람 만나 제대로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저런 사람에게 하대받으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이 아줌마가 안쓰럽던지 난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를 해주니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내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댄다. 그 모습에 꿈쩍도 못하고 그렇게 잠시 동안 있었는데 순간 왜 이렇게 떨리던지 그리고 얼마 못 가 갑작스레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에는 차가운 한겨울 공기가 가득했고 차 안은 히터 때문인지 우리 둘 때문인지 몰라도 차 안은 정말 따뜻했다. 아줌마는 이렇게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서 그런가 처음보다는 한결 편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보고 애인 있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애인이 어딨겠냐며 집에 마누라밖에 없다고 하니까 요새는 결혼들 했어도 애인은 다 있지 않냐며 애인 없으면 자기가 해줄 수도 있다고 넙죽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난 놀라 아줌마를 쳐다보니 아줌마가 난데없이 수줍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처음에 이 아줌마를 한겨울 도로에서 만나 차에 태우고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고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둔 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진 느낌이다. 그렇게 하여 난 이 아줌마와 엉겹결의 애인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아줌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그 사람이 또 집착을 하며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하길래 난 알았다며 그렇게 그 아줌마를 태우러 가게 되었다. 드디어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났는데 아줌마는 차에 오르자마자 나를 덥석 안으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너무나 좋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하니까 어차피 남편도 아니고 한때 애인이었던 사람인데 그냥 중요한 것만 대충 챙기고 그 집에서 조만간 나온다고 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애인은 바로 옆에 있지 않냐며 저번 같지 않게 이제는 그 나이에 갖은 애교를 부리며 앵기는데 솔직히 싫지는 않았다. 그때였다. 그 순간 내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다. 이런 아내다. 난 이 아줌마 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나에게 당신 지금 어디냐고 묻는다. 그래서 잠깐 친구와 술 한잔 하러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게 생겼냐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당신 모르냐고 하기에 난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그러니 오늘이 바로 우리 결혼한 지 30년 되는 결혼기념일 아니냐며 이번 결혼기념일은 특별할 거라고 누누이 말하더니 친구랑 술 마시러 가고 자기 혼자 집에 내팽겨두는 게 특별한 거였냐고 그런다. 그래서 난 깜빡했다며 금방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차 옆에 있던 이 아줌마가 핸드폰에 다 들리게 나보고 어딜 가냐고 그런다. 그러자 통화하던 아내가 그걸 듣고는 아니 지금 옆에 누구냐 묻기에 난 아무것도 아니라며 식당에서 서빙 보는 아줌마라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눈치 없이 또 끼어들며 핸드폰 통화하는데 다 들리게. 아니, 자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 소리에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를 팍 끊어버린다. 예감이 안 좋다. 내가 바람피는 현장을 아내에게 다 들킨 것 같았다. 난 이 아줌마에게 대체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고 말을 하니, 아니 그럼 자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으로 꼭 쪼로록 가야겠냐고 하는데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난 미안하지만 내려달라고 말하며 집에 가야겠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다시 또 눈물을 보이며 자기 믿고 저번 애인과도 헤어졌는데 이렇게 저번 애인처럼 매몰차게 차에서 또 버려줘야겠냐며 자기도 저번 애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며 처량하게 차에서 내린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워서 차에서 내려 잘못했다고 하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이 순간에 저 아줌마보다는 오랜 세월 함께 산 아내에게 가보는 게 먼저였다. 그렇게 하여 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아내는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에게 쿠션을 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오해라고 하니까 오해는 무슨 오해냐며? 아니 결혼기념일도 잊어먹을 정도로 재밌었냐는 말에 난 아니라며 정말 잘 모르는 아줌만데 잠깐 만난 거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내는 정말이냐고 하길래 정말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금세 오지 않았냐고 말하니 아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한번 믿어본다고 그런다. 휴, 얼마나 다행이던지. 아무튼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고 그 아줌마는 그 뒤로 나에게 연락을 안 한다. 난 며칠 뒤에 조심스레 그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보니 도통 받질 않는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 사이 다른 애인이라니. 아무튼 잠깐의 애인 노릇도 이제는 영영 끝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뭔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다시 또 저런 아줌마를 만날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잘 들으셨나요?